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 보필리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어요? 오늘도 행복하고 감사한 아침입니다. 월요일이 어김없이 돌아왔네요. 요즘 재택근무가 많아졌다고는 해도 그래도 아침마다 출퇴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아무리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자고 해도 출퇴근길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붐비긴 하더라고요.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렇게 출근을 하고 있나 싶지만 그래도 먹고 사는 일처럼 대단한 일이 어디 있나 싶어요. 열심히 자기의 삶을 꾸려가는 분들은 정말 그 자체로 존경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정말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급 때문일지언정 내가 내 삶을 열심히 꾸려가기 위해 애쓰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책을 준비했어요. 이 책은 꼭 월요일에 읽어드려야 할 것 같았거든요. 제목이 참 직장인들의 심금을 울리는 제목입니다. 로또는 꽝이고 내일은 월요일. 이하루 작가님은 11년 동안 일을 해오시면서 정규직, 계약직, 프리랜서 생활을 다 해보셨고요. 회사를 그만두면 적자 인생이 시작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무서워서 회사는 그만두지 못하겠고 매주 로또를 열심히 사서 모으지만 일요일 저녁이면 당첨은 안 되고 당장 내일은 월요일이고 당첨되지 않은 로또를 부여잡고 일요일 밤에 울다가 어머니께 등짝 스매싱을 맞은 그런 이야기들이 들어있는데요. 이하루 작가님은 먹방이 다이어트의 독이 아니라 득이 된다는 연구 결과를 보신 적이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등바등 살아가는 이야기가 같은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버틸 힘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쓰셨어요. 버틸 힘을 드리기 위해 월요일 오늘 이 책을 읽어볼게요. 제목만 보면 굉장히 가볍게 쓰신 것 같고 또 내용을 읽어보면 굉장히 재밌게 쓰신 부분도 많은데요. 그만큼 또 직장 생활을 하는데 팁이 되는 이야기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부분 호기롭게 호구에서 탈출하기, 왜냐하면 거절은 어려운 거니까, 이 부분을 발췌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신청 감사드리고요. 책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로또는 꽝이고 내일은 월요일. 이하루 지음. 홍익출판사. 호기롭게 호구에서 탈출하기. 임 팀장은 나를 호구로 보는 것 같아. 직장 동료였던 현아 씨가 매일 내게 했던 말이다. 그때마다 나는 대답하지 않고 쓱 미소만 지었다. 내가 봐도 임 팀장은 그녀를 만만하게 대할 때가 많았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이렇다. 임 팀장은 업무를 분담할 때면 현아 씨에게 일을 더 많이 준다. 그 나름대로 이유는 있다. 그녀가 일 처리가 빠르고 팀에서 가장 믿을 만한 동료이기 때문이란다. 현아 씨는 기혼자이고 임 팀장은 미혼이다. 임 팀장은 그녀에게 퇴근한 후에 미용실에 함께 가자, 같이 저녁 먹고 가자, 함께 야근하자 등등 월, 화, 수, 목요일에도 부담스러운 부탁을 금요일에도 한다. 현아 씨가 난처한 얼굴을 지으면 임 팀장은 우리가 비록 회사 동료로 만났지만 밖에서는 친구가 아니었냐며 서운해한다. 주말에 급히 처리해야 할 회사 업무가 생기면 회사와 가까운 곳에 사는 직원이 아니라 현아 씨에게 전화해 출근해서 일을 처리해달라고 한다. 현아 씨는 다른 직원을 두고 자신에게만 이런 일을 부탁하는 게 짜증스럽지만 거절하지 못한다. 사무실마다 현아 씨 같은 사람이 있다. 잘하고 싶었던 선한 마음으로 시작한 일들이 결국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는 결과를 만드는 사람들 말이다. 그리고 우린 이들을 호구라 부른다. 한 번이라도 호구가 되어본 사람은 안다. 사람들이 호구의 불편과 수고에 둔감해지는데 긴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이다. 다들 현아 씨가 회사를 관두겠다고 할 때까지 몰랐다. 아니, 모른 척했다. 그녀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나도 현아 씨와 비슷한 경험이 있다. 기죽지 말자. 이미 호구가 되었다 한들 호기롭게 호구에서 벗어날 수 있다. 호구의 가장 대표적인 이미지는 쉽게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이미지를 벗기 위해서는 씩씩하게 거절을 해야 한다. 그렇다고 갑자기 상사나 대표에게 씩씩대며 소리치지 마시길. 화를 내는 것과 거절은 엄연히 다르니. 거절에도 연습이 필요하다. 나의 경우 예전 회사에서 점심 식사 후에 카페를 갔는데 그때마다 상사가 내기를 제안했다.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커피값 내기, 신용카드를 모아서 카페 직원이 뽑는 카드의 주인이 계산하기, 카페 옆 오락실에서 농구 게임을 해서 진 사람이 커피 사기 등등. 방법이 아주 다양했는데 당시 이직하지 얼마 되지 않은 내가 자주 걸렸다. 어떤 날은 오늘도 하루 씨한테 커피 좀 얻어 마실까? 라며 의도적으로 내가 계산하게 만든 날도 있었다. 점점 난처한 상황이 됐다. 한 번에 2만 원 정도 하는 커피값을 내는 것도 부담이었지만 업무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았다. 커피값 물리듯 일을 더 준다거나 군소리 없이 계산하는 모습에서 만만함을 찾았는지 의견을 내도 끝까지 듣지 않고 지적하기도 했다. 커피값 내기에서 본인만 잘하는 농구 게임으로 내기를 하는 것처럼 자신이 모르는 내용은 무시하고 아는 것만 옳다고 우겨댔다. 내가 만만해진 이유는 커피값 때문이 아니었다. 난처하고 불편한 상황에서도 거절하지 않는 내 모습이 정립되어 생긴 일이었다. 나는 작은 거절부터 시작했다. 전 먼저 들어갈게요. 돈이 없거든요. 점심 식사 후에 카페로 향하는 상사의 뒤통수에 대고 이렇게 말했다. 그때 그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돌아봤지만 나는 미소 지으며 고개만 까딱하고 사무실로 가버렸다. 홀로 돌아서서 가는 길은 시원하면서도 조금 떨렸다. 그러나 사무실 공짜 커피를 마시며 남은 점심시간을 내 마음대로 써보니 진작 거절하지 못한 게 후회될 뿐이었다. 그 후 커피 내기는 자연스럽게 사라졌다. 너도 나도 말하지 못했을 뿐 뻔한 직장인 월급에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였나 보다. 나를 시작으로 하나 둘 그냥 사무실로 가는 사람들이 늘어난 걸 보면 말이다. 사람 좋다는 말, 착하다는 말, 편하다는 말. 회사에서 굳이 들으려 애쓰지 않아도 되는 말이다. 왜냐하면 거절은 어려운 거니까. 아직 거절에 대해 할 말이 남았다. 직장 생활은 거절로 시작해 거절로 끝난다. 입사하고 싶은 회사로부터 거절당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며 더는 함께할 수 없다는 회사의 거절로 회사 생활이 마감된다. 따져보면 어디 직장 생활뿐이겠는가. 거절은 우리 인생 마디마디에 촘촘히 파고든다. 가족, 친구, 연인, 동료, 그 밖에 살면서 얽히고 설키는 관계에서 불편한 부탁은 일상 다반사로 일어난다. 그 때문에 거절은 필수다. 거절에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난다. 그렇다면 거절 어떻게 하면 익숙해질 수 있을까? 하나, 아니다 싶은 것은 아닌 게 맞다. 누가 봐도 무리한 부탁인데 너무도 해맑게 부탁하는 사람이 있다. 또는 무리한 부탁을 하면서 관계를 운운하는 이들도 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부탁이란 것은 부탁하는 사람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고로 선택권은 나에게 있다. 상대가 해맑든 탁하든 상관없이 나에게는 거절할 권리가 있다. 둘, 결정은 빠르게, 거절은 천천히. 아니다 싶은 곤란한 부탁은 거절하는 게 맞다. 그러나 부탁한 사람과 덜 어색해지고 싶다면 바로 거절하지는 말자. 생각 좀 해볼게. 확인 좀 해볼게요. 의논 좀 해볼게요.처럼 상대의 부탁을 고민한 듯한 인상을 남기며 정성스럽게 거절하자. 바로 대답하지 않으면 상대도 거절을 염두에 두고 다른 사람을 물색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너무 늦게 거절하진 마시길. 셋, 거절로 끊어질 관계는 언제든 끊어진다. 거절하기 미안한 사람이 있다. 그러나 거절하지 않고 후회할 일을 만드는 것보다 미안한 게 낫다. 거절했다고 나빠질 관계는 이 기회에 정리하는 것도 자연스럽다. 거절은 관계를 거절하는 게 아닌 부탁을 거절하는 것이다. 넷, 미안해하지 말고 미안한 척만 하자. 실망할 상대가 걱정된다면 미안한 척을 하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뼛속까지 진짜 미안해하면 안 된다는 점이다. 그러니 직접적인 미안하다라는 말은 최대한 언급하지 않도록 하자. 나도 부탁을 들어주고 싶었는데 안타깝다. 잘 해결되길 바랄게. 정도가 좋다. 거절은 상대에게 빚을 지는 일이 아니다. 다섯, 상대에게 거절을 설득해보자. 부탁하는 사람만 상대를 설득하는 게 아니다. 부탁받는 사람도 상대를 설득할 수 있다.
설득과 관련된 수많은 책은 상대가 거절할 수 없는 방법을 알려준다. 역으로 이 방법을 이용해 거절을 설득해보자. 이런 책을 보면 알겠지만 상대에게 신세진 기분이 들게 만들기, 일단 부탁하기, 공감대를 형성하기, 거절하는 이유를 이용해 설득하기 등 수많은 기술이 담겨 있다. 역으로 이를 이용하자. 혹시 왜냐하면 이라는 말과 함께 부탁하면 거절당한 확률이 낮다는 이야기를 들어봤는가? 심리학자 앨런 랭어는 1978년 양보와 관련된 실험을 했다. 도서관 복사기 앞에서 줄을 선 사람들에게 아래와 같은 두 가지 말로 먼저 복사할 수 있겠냐며 부탁을 한 것이다. 1번은 이렇게 물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금 5장을 복사해야 하는데 먼저 복사기를 사용해도 될까요? 2번은 이렇게 물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금 5장을 복사해야 하는데 먼저 복사기를 사용해도 될까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굉장히 바쁜 일이 있어서요. 결과는 어땠을까? 1번으로 부탁했을 때는 60%가, 2번으로 부탁했을 때는 94%가 양보를 해줬다. 이 실험 결과와 같이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는 상대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옳은 선택이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나에게는 이런 심리에 대해 잘 알고 있던 직장 동료가 있었다. 그녀는 매번 이런 식으로 나에게 부탁을 하곤 했다. 하루씨, 혹시 내일 아침에 데일리 리포트를 대신 써줄 수 있을까? 왜냐면 내가 내일 아침까지 보도자료를 완성해야 하거든. 하루씨, 이번 주말에 있는 행사 말이야. 대신 가주면 안 될까? 왜냐하면 주말에 부모님 생신이거든. 하루씨, 이번 여름 휴가 나랑 날짜 바꿔줄 수 있어? 왜냐면 비행기표가 그때밖에 없더라고. 그러나 왜냐하면 효과는 나에게 통하지 않았다. 힘들겠는데요? 왜냐하면 저도 내일 아침까지 제출할 기획안이 있거든요. 못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도 이번 주가 생신이시거든요. 아, 어렵겠네요. 왜냐하면 제가 구할 비행기표도 그때가 제일 싸거든요. 거절은 어렵다. 왜냐하면 저마다 그럴 만한 사연이 있기 때문이다. 이 책에는 제목처럼 매주 로또를 사셨던 이 작가님의 로또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있는데요. 로또의 당첨 확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814만 5천 분의 1이래요. 이 확률은 벼락을 맞고 트럭에 치이고 방울뱀에게 물리기까지 했으나 죽지 않을 확률이고요. 경부고속도로 끝과 끝을 달리는 동안 떨어뜨린 좁쌀 하나를 찾아내는 그런 확률과도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당첨 확률을 높이는 방법을 혹시 아세요? 매주 로또를 사는 겁니다. 로또만 당첨돼 봐라, 내가 이 회사 때려친다 생각을 하시잖아요. 하지만 그런 분들 중에서 매주 꼬박꼬박 로또를 사는 분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매주 꼬박꼬박 로또를 샀다. 그래서 로또 1등에 당첨이 됐다.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여러분은 로또 1등에 당첨된다면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을 그만두실 건가요? 이하루 작가님은 로또 1등에 당첨되더라도 회사를 그만두지는 않으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에게도 내가 1등에 당첨된 사실을 말하지 않고 그 돈은 잘 묻어놓고 회사에 덜 스트레스 받으면서 다닐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현실적으로 로또 1등 당첨금이 옛날만큼 높지 않아서 1등에 당첨이 되더라도 서울의 웬만한 평수의 아파트를 사긴 어렵다라는 현실적인 분석도 하십니다만, 또 바꿔서 생각하면 로또에 당첨이 되든 안 되든 계속 해야 할 나의 일이라면 일단 오늘도 출근을 잘 해보아야겠지요. 출근하시는 여러분들께 힘을 드리고 싶어서 이 책 읽어봤고요. 월요일이지만 힘내시길 바라요. 월요일이 돌아오는 것처럼 일요일도 어김없이 돌아오니까요. 일주일의 시작 월요일,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린 내일 또 만나요. 안녕. 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